안녕하세요. 미래보험교육원에서 2차 과목 재무관리 및 금융공학을 강의하고 있는 전광일입니다. 자, 제가 재무관리 및 금융공학을 가르친 것은 이 과목이 처음 생길 때부터 이제 계속 쭉 가르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전공이 이제 금융공학이다 보니까 당시에는 금융공학 전공한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었고 해서 우연치 않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뭐 제목에서 이제 보는 바와 같이 재무관리 및 금융공학이니까 사실은 이제 금융공학이라고 해도 뭐 무방한데 굳이 이렇게 나눠놨어요. 뭐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다른 부분은 아니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재무관리 및 금융공학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경제학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제학의 일부분이라면 금융경제학의 일부분으로 이제 볼 수가 있죠. 재무관리의 이제 대표적인 이론은 포트폴리오 이론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현재의 금융공학까지 여러분들이 금융이론 또는 재무이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학습하는 그러한 과목으로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또 치러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금융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금융중개기관 고객들의 그 수익성을 향상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어떤 금융수단과 조직 구조를 고객에 맞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일련의 프로세스, 그 과정을 우리가 금융공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금융공학이기 때문에 경제학적인 요소, 그 다음에 어떤 수학적인, 과학적인 요소, 그런 것들이 모두 포괄적으로 담겨 있죠. 사실은 이 안에는 철학적인 내용들도 담겨 있어요. 경제학자들은 가정을 많이 하는데 어떠한 가정을 하게 되냐면 완벽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는 가정을 하죠. 그래서 그러한 시장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컴플릿 마켓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자면 완비 시장,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완비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보험계리사들이 하는 업무랑 동일한 시장이에요. 즉 무슨 소리냐면 어떠한 상황이 만들어지든 간에 일식 받을 수 있는, 즉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는 거죠. 어떤 조건이 만들어져서 그 조건에 맞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그때에 나는 1만큼을 얻을 수 있다. 그 1만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보험금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재무관리 및 금융공학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결국에 금융공학에서 옵션 이론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업무인 보험계리사의 업무와 동일하다. 즉 보험의 역할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5번째 과목으로 우리가 재무관리 및 금융공학을 공부하고 이제 시험을 이제 치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금융혁신을 위한 어떤 금융 시스템에 도입하는 주요 수단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금융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재무관리와 금융공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반적인 이론을 이해하고 계시다면 아마 정말 훌륭한 계리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정말 유용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고 자신의 회사를 위해서 재무적 위험에 처할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앞서서 재무관리와 금융공학이라고 좀 구분을 했는데 재무관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이 대차대조표에서 다 나와 있어요. 사실은.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자산을 나타내죠. 자산. 자, 이 부분은 부채와 자본을 나타내요. 재무관리에서 하는 그 일들은 어떤 이론들은 자산, 즉 어떤 투자와 관련된 부분. 자, 그래서 이 투자와 관련된 부분의 이론인 자산가격 결정 모형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이 자산가격 결정 모형, CAPM이라고 하는데 이 CAPM은 결과적으로 금융공학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다른 모든 자산들의 어떤 가격을 결정하는 그러한 모형의 토대가 되죠. 자, 그리고 부채와 자본이 있어요. 자, 이 부분에서 만들어진 이론은 뭐냐면 MM 이론이에요. 모디길리아니 밀러의 어떤 자본 구조에 대한
이론인데 뭐 우리가 소위 파이 이론이라고도 하죠. 이 CAPM은 윌리엄 샤프의 CAPM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돼요. 모디길리아니 밀러의 어떤 자본 구조를 이용을 하죠. 자, 이러한 두 가지의 형태가 금융 전반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이론의 근간이 돼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단기 자본 운용이나 아니면 장기 자본 운용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기초적인 과정을 학습을 하는 것이 재무관리가 돼요. 자, 그런데 이 재무관리 부분의 문제는 굉장히 축소가 됐어요. 보통 지금 한 3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문제에 나오는 것은 30% 정도 차지를 한다. 그럼 나머지 70%의 문제가 대부분 금융공학과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보통 이제 학생들이 보면 30%에 해당하는 이 재무관리 부분에 대한 문제들은 어려움 없이 그리고 연습이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해결하는 편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금융공학과 관련된 문제들은 최신의 어떤 가격 결정 모형에 대한 문제들을 계속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더 특이하게 ETF와 관련된 가격 결정 모형과 어떠한 그 전략들, 투자 전략과 관련된 문제들이 또 출제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문제들은 우리가 쫓아가기가 좀 쉽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 이제 교육원에서 학습을 하고 재무관리 및 금융공학에 합격한 그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확하게 이 문제를 알고 있어서 풀어서 합격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최신 경향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자, 근데 상품의 형태는 변화를 해서 이런 ETF의 어떤 가격 결정이라든지 이러한 그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지만 그 근간은 결과적으로 금융 이론 내에 존재하게 된다. 자, 그래서 1차를 합격하시고 지금 2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무관리 및 금융공학을 이제 공부를 한다고 하면 가격 결정 모형을 중점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그 공부 전략은 재무관리는 시험에 많이 출제되지는 않지만 금융공학의 이론적 바탕이 되므로 우리가 충분히 학습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재무관리에서 배우는 어떤 이론적인 배경들은 어떤 가정이나 어떤 과정 그리고 그런 결론들은 여러분들의 답안지를 충분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재무관리에 대해서 학습을 하셔야 되고 금융공학은 좀 더 파생된, 응용된 이제 부분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격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전략들을 만드는 그리고 블락을 통해서 어떻게 상품을 설계하고 또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또는 어떤 투자 수익을 내가 원하는 목표에 맞출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학습을 하시게 되면 100%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풀지 못하더라도 분명히 근접한 답안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최신의 그 잘 학습이 되어 있지 않은 문제들을 푸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고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풀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 이론들을 충실히 해놓고 문제 속에서 그러한 요소들을 찾아서 답안지를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어떤 하나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간략하게 금융공학 부분이 이제 뭔지 그리고 이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2차 시험에서도 모두 합격하시고 그 훌륭한 계리사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